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14년부터 건강 공부를 해오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건강 실험도 해하고 건강 연구를 한 10여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4년이니까 2014년부터 2024년 10년이 됐죠. 제가 10년 동안 건강 공부를 해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은 건강이 뭔지 알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했더니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이 무언가. 저는 이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고, 많이 이 건강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된 건강,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설정한 건강법은, 제가 자료 조사한 건강법에 관한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건강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10가지 이상이 돼요. 자, 이 많은 건강법 중에 각자 본인들이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선택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건강할 것이다.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거는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채식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육식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나는 뭐냐면은 각 개인들은 그 중에 최선의 건강법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리는 누구나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배운 것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지한 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거니까, 폴시 브레이그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지는 탐닉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지는 탐닉보다 더 나쁘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닉, 이거는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인데, 그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우는 것을 무척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기쁨이 있어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이 이습지면 불역열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우고 때틀을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다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배우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현실 생활에서 많이 접했어요. 뭐냐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상당히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뚜렷해 있는 거구나. 나는
모든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된 날 이후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의미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세상에는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현실 생활에서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쓸데없이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 놈들에게 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묻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실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마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 시끄럽다,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야기를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많은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고 그리고 배우는 데에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께서 뭐냐면은 너무 이 법정 스님이 이 무소유라는 책으로 많이 책을 팔리고 나니까 그걸 읽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홀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 인사는 그런데 저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활배치고 돌아다녀도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무척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앉아서 뭐냐면은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좋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세상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칼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아다녀요. 유명 인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에게 김진성이라는 그 테러범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을 보면은 유명 인사는 유명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혼자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경호원이 주위에 따라다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어디를 가더라도 나 혼자 다녀도 아무런 누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게 아니라 그거는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무척 행복한 사람이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과 노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노력을 나 자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좋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무척 긍정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거는 나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3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배우지를 못했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세 번째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사회를 일찍 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감사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배움이 그 학교를 초등학교까지 못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못 다녔지만 나는 학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배우고 신문을 보고도 배우고 모든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건강을 조심하면서 평생을 살았더니 90 넘어까지도 건강하게 살았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남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조건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행복이 조건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그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행복도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과 불행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냐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냐면은 긍정적으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나서 공술의 공수거로 가는데 한 세상 사는 세상 뭐냐면은 가능하냐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쪽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불행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가능하냐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의 길로 보고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길을 가는 게 좋냐면은 긍정의 세계로 그리고 희망찬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제가 그 건강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 10년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설정한 건강법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하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4습 7소 건강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4습 7소 건강법. 4습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습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4습. 7소는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적으로 조금 더 배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7가지 건강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좋은 수면,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편안한 마음, 이와 같이 4가지의 건강한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7가지의 건강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가지 건강 요소를 어떻게 되냐면 물, 공기, 빛, 온도, 신경,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신경, 혈액순환, 이렇게 7가지의 건강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건강 요소에 대해서는 7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7소를 7가지 건강 요소를 잘 가지고 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4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습. 우리는 4가지의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습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수면. 첫 번째 좋은 수면,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편안한 마음. 요같이 4가지의 건강한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4가지 습관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좋은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 우리 그 속담에 그런 우리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자는 것이 좋은 수면입니다. 첫 번째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먹고, 세 번째 잘 싸고, 저는 상당히 그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 3가지만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건강한 삶의 조건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 자고, 첫 번째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좋은 수면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거를 저 몰랐는데 1970년대에 뭐냐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1970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에 대해서 1970년부터 쭉 연구를 해봤더니 수면에는 뭐냐면은 렘 수면도 있고 수면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4가지 단계의 수면이 있다는 거죠.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세타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수면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렘 수면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깊은 수면 상태에 접어드는 첫 번째 90분 동안에는 깊은 잠을 잘 때는 그때는 신체와 뇌신경이 이렇게 피로가 풀린다고 해요. 동시에 풀리는 거죠. 이 9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에 90분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렘 수면이 있고, 세 번째 렘 수면이 있고, 네 번째 렘 수면이 있는데, 자, 우리는 왜 신체, 몸의 피로가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뇌신경의 피로가 풀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신체의 피로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렘 수면 상태입니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뇌의 신경세포, 우리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이 뭐냐면은 청소가 되면서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태에 있는 것을 장기 기억 상태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나면은 좋은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무척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수면은 우리 건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신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건강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이 있는데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수면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건강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4번째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회적 건강까지도 잘 가져간다고 하면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수면, 첫째입니다. 좋은 수면이 첫째. 잠을 잘 자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자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저는 소식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2014년 이후로 2018년부터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시하라 유미 일본 의사가 쓴 이시하라 유미가 쓴 책에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하루 2끼 식사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직접 건강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3끼를 먹었을 때, 3끼를 먹고 과식을 했을 때는 항상 뭐냐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고 모든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 2끼 식사를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그 2끼 식사를 한 이후로는 소화제를 먹은 적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몸무게도 빠지지 않고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새끼를 먹고 소화제를 먹고 설사를 하고 이러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왜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나는 흡수를 이렇게 못하는지, 이 흡수율이 떨어지니 나는 아마 동일한 양을 먹고 나서도 만약에 먹는 양이 적어진다면 내가 가장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2끼 식사를 하니까 웬걸? 설사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뭐냐면은 굉장히 흡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런데 보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장에서 필요한 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영양 상태까지만 흡수를 하지 그 너머에서는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과식을 해야 되고 왜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섭취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장에서 이미 그거를 파악하고 버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버려버린다는 걸 버려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간파해야 될 생각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지 않는 노력을 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2018년 이후로는 소식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어느 날은 보니까 살이 막 더 찌는 거예요. 그래서 65kg 이상으로 더 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찌면 저는 몸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스스로 느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65kg 이상이 넘어가면은
제가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섭취하는 열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65kg, 67kg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2끼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끼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번 중에 뭐냐면은 월, 수, 금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만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더니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월수금, 그러니까 월수금만 먹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한 끼 식사만 하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해왔더니 체중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소식 방법 중에 뭐냐면은 라면을 먹다가 라면을 먹는 건 왜 라면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밀가루로 라면을 만들어서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서 우동을 만들어서 피자를 만들어서 먹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밀가루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될 텐데 왜 그거를 물에 뭉쳐가지고 그거를 단단하게 해서 씹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직접 끓여버리면은 뭐냐면은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밀가루를 다시 칼국수를 만들고 라면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왜 이럴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동물들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은 갈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을 수 있고 옥수수 가루를 먹을 수 있고 감자가루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루 형태로 만들었다가 왜 다시 뭉치느냐면 뭐냐면 고기도 미세하게 잘랐다가 그걸 뭉쳐가지고 떡갈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먹는 거 씹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씹는 거예요. 씹는 걸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밀가루로 스프를 만들어 보고 옥수수 가루로 스프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당연하죠. 소화가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죽 상태로 이미 된 거잖아요. 죽 상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먹어야 바람직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러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동을 만들고 라면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모두 건강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씹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요소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소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밀가루, 옥수수가루, 감자가루 이것이 훨씬 좋은 상태라는 거죠. 좋은 상태인데 왜 그걸 굳이 또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씹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한 컵에 이렇게 이제 밀가루 한 컵, 옥수수가루 한 컵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한 컵이 제가 볼 때는 라면이 115g이라고 하는데 한 컵은 아마 115g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더니 이 영양분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컵씩 먹는다고 그러면은 월수금을 먹는 게 아니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 2번만 먹고 월수금을 한 끼 식사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생활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섭취하는 영양이 넘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영양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과량의 식사를 하는 거죠. 과식을 하는 겁니다. 과식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루 3끼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고 비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비만이 됐는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뭐 다이어트 약을 먹고 온갖 운동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과식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은 먹는 것은 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없애고자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웃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양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음식물을 가지고 영양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양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양을 선택해야 되고 소식을 해야 되고 맞다고 소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좋은 소식, 나쁜 과식이라는 그 유머를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해야 됩니다. 나쁜 과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쁜 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은 안타깝긴 한데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좋은 소식을 하십시오. 하루 2끼 식사도 충분합니다. 하루 3끼를 먹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렵 섭취하는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뭐냐면은 하루 고기를 사냥을 잘 하면은 하루에 잘 먹지만 어떤 날은 사냥을 제대로 못한 날은 굶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던 삶을 살 때는 하루 2끼만 먹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루 3끼는 뭐냐면 과거 옛날에 살펴본다고 하면은 과식입니다. 과식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뭐냐면은 과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과식을 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좋은 소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의 골고루 질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또 중요하죠. 양질의 식사를 하자. 양과 질을 따지고 양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질을 따지는 양질의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식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질도 따져야 돼요. 질은 뭐냐면은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조금씩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질적인 측면에서 질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식품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볼 대목이고 어떤 분은 채식보다는 육식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자신에 맞는 유전적으로 맞는 뭐냐면 몽골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육식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거기는 채식을 하려 해도 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이나 말고기, 이렇게 우유 그런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 살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조건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유전자만 살아남아 있는 거고 채식을 먹었을 때 건강한 유전자는 이미 다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쪽에는 채식을 위주로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생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그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채식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목민은 육식이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전자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육식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채식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육식에 좋은 건강한 유전자를 태어난 사람하고 채식을 했을 때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뭡니까? 각기 다른 거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육식이 맞으면 육식을 하게 되고 나는 채식이 맞으면 채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비교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에요.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 분별, 망상을 떨쳐내야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교,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런 삶을 비교, 분별, 망상의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비교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싹 없애버리고 나는 나다.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험해보고 나에게 맞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에게 맞는 생활에 있는 거죠. 내가 커피를 먹었을 때 거부룩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커피를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합니까? 나는 커피가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먹어도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소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 측면에서 소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 질 측면에서는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첫 번째 좋은 수면, 두 번째 소식, 그러니까 음식물 측면이죠. 세 번째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세 번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 같아요. 뭐냐면 걷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걷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걷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걸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걷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걸으면은 부모님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야, 이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같이 어려운 걷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를 사람들이 잘 간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못 걷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제발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그겁니다. 걸어봤으면. 제발 한 발자국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잘 걷는 사람들은 걷는 것을 아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걷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걸으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정도 걷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측면은 더 이상 운동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시간만 걸으면은 더 이상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골프를 치고 이상한 운동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굳이 그런 운동 하지 않아도 그냥 걷기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만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 걷습니다. 지금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돈이 있으면은 골프도 해도 좋고 돈 들여서 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은 그냥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십시오. 자기 그냥 가볍게 자기 몸을 이용해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건강은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전혀 관계없으니 건강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운동 측면에서는 돈이 드는 운동도 있고 돈이 안 드는 운동도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 운동, 걷기 운동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걷기 운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매일 걷습니다. 자, 24시간 중에 1시간 걷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든 하십시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나 모든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오는 거고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세포가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흐미어지면 나중에 치매가 오고 나중에 죽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게가 처음에 정착할 때까지 어디 바디에 붙을 때까지는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정착하고 난 다음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후에는 뇌가 사라집니다. 멍게가 실제 뇌가 없어요. 큰 멍게에는 뇌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멍게에는 그 움직이는 동안에는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신경이라는 건, 뇌세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움직일 때 움직임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처음에 움직이는 동물들, 우리 다세포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뭐냐면은, 이거 움직이는 거 있죠. 다슬기, 다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한 10만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10만 개 정도의. 이제 다세포가 되면 신경세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는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만 개. 100만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억 개 정도 되는 게 이제, 가재, 바퀴벌레, 뭐냐면 이제 쥐 정도 되면 한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쥐도 많이 잘 움직이죠. 쥐 다음에 이제 뭐냐면 쥐 위에 뭐냐면, 토끼 정도, 개, 이런 정도 되는 게 이제 한, 10억 개 정도의 이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0억 개 정도. 그 다음에 이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영장류, 원숭이 정도 되면은 100억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뇌신경세포가 100억 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오면은 1000억 개가 됩니다. 1000억 개. 모든 인간은 뇌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1000억 개, 여기 100억 개와 1000억 개 정도의 어느 중간 지점에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이점을 넘으면은 이제는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도 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 중에 1600억 개 정도의 이 신경회로를 가졌을 때는 생각을 못 하는데 1600개, 1750억 개 정도 됐더니 스스로 공부도 학습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지점에 경계선에 특이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특이점이 이제 넘어간 이 인공지능은 아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가 바둑을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3년에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몇 개가, 1000억 개가 있고, 1000억 개당, 한 신경세포 하나당 또 10,000개 정도의 이 시냅스가 있습니다. 10,000개.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만을 하면 1000경이 됩니다. 1000경. 그러니까 1000경 정도의 이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그 회로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1750억 개, 몇 조 개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아직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하고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이런 그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만 존재해요. 걔네들은 뭐냐면 오로지 먹는 거 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개나 고양이는 현실만 존재하는 거지 과거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뇌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한 그 느낌은 제가 이제 그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미래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결과가 얻어질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얻어지든 간에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결과를 그 바탕 위에서 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계속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을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진사의 태도만이 해답이지 대천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위는 되지만 뭐냐면은 우리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하늘이 결정해주고 자연이 결정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이거는 인이고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바로 무의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인사는 스스로 돕는 자에 해당하는 거고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대천명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건방진 생각을 왜 가져야 됩니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는 주어지는 대로, 얻어지는 대로,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진인사 자세로 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얻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진인사의 자세만이 해답이지, 대천명을, 무의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안을 떨치는 길은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대천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결과를 내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대천명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진인사의 영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대천명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대천명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탁월한 능력을 잘 활용하는,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좋은 능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불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그 불행의 세계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선택을 그만둬야죠. 우리는 선택을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행복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는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내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거를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놈이 있으면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은 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자의 영역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고 뭐냐면 수준이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능 아니면은 어느 세계로 가냐면 군자의 세계로,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그리고 뭐냐면 이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소인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소인배들은 소인배처럼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지 생각대로 사는 건 뭐 깨닫지 못하고 그런 세계에도 살겠다는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 필요성이 있어요.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전혀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가능하면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운동까지 이야기했고, 네 번째의 습관 중에 뭐냐면 편안한 마음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부분이 편안한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는 네 번째 편안한 마음, 습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불안하고 자꾸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행한 삶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숨쉬기를 잘해라.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해라. 숨쉬기 하나만 잘해도, 그러니까 횡격막이 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끔 깊은 숨을 쉬면은 우리 모든 세포에 산소가 골고루 잘 전달이 되면서 건강한 신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든지 또는 두 번째로 명상을 한다. 뭐냐면은 명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지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편안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독서를 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이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종교를 가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지. 내 편안한 마음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너 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편안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너 편안한 생활을 마음을 가져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지 편안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은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식호흡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종교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습관을 잘 가지면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중에서도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편안한 마음이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주변에 우리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그 주변 사람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채 10,000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00명도 채 죽는 동안에 10,000명도 알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이 지구,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굉장히 작은 이제 먼지에 티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지구에 붙어 있는 사는 인간이 지금 현재 있는 인간이 약 7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70억이 넘는 인간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0,000명이 채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에게 사기도 치고 가스라이팅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데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본 사람들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삶을 잘못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한 사람들은 채 10,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척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을 자꾸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본들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굉장히 기분만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서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용서하는 것이 더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 하나 바꾸면은 바로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아주 손쉬운 길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서 이 편안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물론 정신 건강에 아까 좋은 수면, 첫 번째 이야기는 좋은 수면과 편안한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수면도 중요하고 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편안한 마음도 다 중요하죠.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졌을 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우리 인사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사하지,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4가지 건강 습관을 잘 가져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습관 어느 거, 좋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 어느 것
이 네 가지 중에 뭐 돈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도 돈이 전혀 필요 없이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드리고 얻을 수 있고 돈을 드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건강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건강 요소 중에, 건강법 중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47소 건강법 중에 4가지의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7소, 여기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7가지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